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부경 앵커입니다. 오늘은 뉴욕에 거주하시는 박동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지난 수십 년간 이민자들의 인권 향상과 한반도 평화 등을 위해 여러 단체에서 활발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은 뉴욕에 거주하시면서 진보 진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동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81년도 19살 때 이민 왔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민법 관련 업무, 그다음에 이민자 권익 활동을 약 한 35년 동안 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의 민주화나 또 인권, 또 평화, 통일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제가 조금 마당발이라고 할까 해서 그 관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되는데 그 해외 촛불 행동, 그다음에 뉴욕 뉴저지 비상시국 회의, 또 민주시민 네트워크, 또 북미주 기독교 평화 네트워크,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미주민주 참여 포럼, 케이팩에서는 이제 법률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은 힘이지만 올바른 일에 보태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해외 촛불 행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 13개국 45개 지역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있고요. 우리 JNC TV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각국에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여러 시민단체나 또 진보 언론, 그다음에 그 국내 언론의 미주 특파원들, 이분들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당발이라는 말씀이 정말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활발히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미주 민주 참여 포럼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해주고 계시는데요. 바이든 정권에서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곧 새롭게 선출될 한국의 대통령과 트럼프 정권에는 어떤 것을 기대하시나요? 바이든 정권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사실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아예 없었죠. 그래서 소위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라고 하는 미명하에 한마디로 대북한 무시 정책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북한만을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그 화해와 평화 그리고 상생을 바라는 절박한 염원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반도 내와 주변의 그 군사적 긴장만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한미 군사훈련, 그 다음에 미국의 전쟁 시 자동 개입하는 뭐 조항 등을 만들고, 소위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했고, 한국의 무기 수출은 역대급으로 했고요. 그래서 자국의 이익과 패권주의만을 추구하고 확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악의 상황은 윤석열 정권이 친미, 친일, 그리고 반중, 반북의 이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미국으로 불러서 한미 동맹과 한미 혈맹의 이름 하에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부추기고 또 무기 판매와 동북아 지배 전략을 공고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일에 바이든이나 오바마 시절, 민주당 시절에 한국에 보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상대했었다면 그렇게까지 상전이 하인 불이들 했을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한반도 비핵화나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쪽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퇴임 직전에 미국의 민주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담을 해 보았으면 하고 아쉬움을 한탄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2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의 입장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브래드 셔먼 의원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즉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 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민자 권익과 미국 내 우리 한인 동포들을 비롯한 그 유색 인종들의 인권과 민권을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의 국내외 정책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은 적극 지지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저는 요즘에 그 한인 동포 사회에 만나는 분마다 두 가지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쌍끌이 전략이고 또 하나는 일타 쌍피 전략. 그래서 좀 쉽고 대중적인 이름을 제가 붙여보았는데요. 쌍끌이 전략은 북미 정상회담 지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법안, 지금 이번이 세 번째 상정이 되었고 HR 1841 법안이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타 쌍피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내 한국과 관련한 극우 진영의 와해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반도 관련 그 극우 진영의 입장은 좀 이따가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반공, 반중, 반북. 사실 반중 반북이라기보다는 현중, 현북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거 부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민주당을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부르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부르고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라고 부르고 심지어 고든 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의 에이전트다, 스파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장 강점인 것 같지만 반중, 반북, 반공 논리가 그렇지만 그들에게 이것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도출이 된다면 그 트럼프 행정부와 그 한반도 관련한 극우 진영의 그 연결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 한반도 극우를 추진하는 이제 CPEC이라고 하는데요. 그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밀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보수 일각에서는 재임 중에도 후보 관련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관련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국 법조계 다수 의견은 취임 전에 개시된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적어도 취임 기간 중에는 계속되지 않는다. 이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일단 비교를 하자면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 84조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추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소추는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소추라 그러죠.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공소 제기 전에 수사는 할 수 있는 건지 또 공소제기 이후에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그 연방 법에는 이런 84조 같은 조항 자체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판례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미국 법무부의 해석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다수 의견, 주류 의견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가장 공식적인 자료는 미국 연방 법무부에 법률 자문국이 있어요. 예, 그래서 Office of Legal Counsel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서 1973년, 2000년, 그리고 2019년 세 차례에 걸쳐서 유권 해석이 나옵니다. 그 해석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권 해석입니다. 그래서 연방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게 죄 혐의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재임 기간 동안에는 기소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소 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공소 정지 하고 퇴임 후에 다시 이제 재판을 계속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주류 입장입니다. 근데 작년 3월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2021년 1월 6일 그 의사당 폭동 관련 건으로 기소가 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FBI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또 기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조지아주 선거에서 뭐 12,000표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전화 통화가 녹취가 폭로가 돼서 그 선거 개입 관련한 크게 이제 세네 가지 그 형사 재판과 관련한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결론은 대통령의 권한을 더 확대해 주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1심과 2심에서는 사실 대통령에게 이것에 대해서 면책권이 없다고 판정을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어서 연방 대통령은 임기 중 헌법적 권한 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절대적인 면책권을 갖는다. absolute immunity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논란은 많았지만 어쨌든 연방 대법원이 9명의 판사 중에 6명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성향적으로 그다음에 3명만이 이제 민주당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 자체 때문에 1심과 2심을 뒤집어서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작년 그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물론 승리를 했고요. 그럴 때 이 트럼프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트럼프가 만약에 패배한다면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패배할 거라고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했었는데 연방 대법원이 이 족쇄를 풀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현행법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방 법무부 소속 그 법률 자문국과 그다음에 작년 3월에 나온 그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할 뿐더러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적어도 취임을 하게 되면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한국의 극우 세력이 이제 미국 극우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신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한국은 한국 따로의 어떤 보수 진영, 극우 진영이 있고, 미국은 미국 따로의 극우 진영, 보수 진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둘이 매우 긴밀하게, 예, 그러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연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으세요. 특히 이번 12.3 계엄 이후에 소위 탄핵 국면에서도 이 미국의 극우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전광훈 목사 덕분입니다. 2021년도에 전광훈 목사가 자신의 유튜버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영김의원을 만나서 설득을 한 결과 영김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무산시켰다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정광훈이 미국 연방의원 영김과 연계가 돼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또 다른 얘기를 뭐 했냐면 이렇게 훌륭한 의원은 우리가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거기에는 이제 후원을 해야 된다. 후원금을 보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유튜브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한 2, 3년 동안 계속 지우지 않고 있다가 지금 탄핵 국면 직전에 정광훈 목사가 이 유튜브를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보관하고 있고요. 저도 그 원본을 하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저는 법조인으로서 범행 자백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파라법이라고 외국인 에이전트 등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정부나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미국 연방 의원이 그것을 수행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외국인 에이전트 등록법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불법성의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법은 얼마나 심각하냐면 미스데미너 그 경범죄가 아니라 펠로니급의 중범죄에 해당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선거법에서도 이게 중범죄 펠로니에 해당되는 이유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단 1센트도 미국 연방의원의 선거를 위해서 특정한 후보에게 후원금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것이 동포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기자 한 분이 영기무원에 가서 공식적인 입장을 물어봤고 영기무원이 그 전에는 그 한국 언론이나 특파원들과 전혀 인터뷰를 안 하다가 이 이슈는 연락하자마자 본인이 자청을 해서 나는 정광훈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루에 만나는 수백 명 중에 악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증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혹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거는 뭐 제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의 계획은 연방의회에 보면 그 의회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ethics committee가 있고 이런 연방법을 혹시라도 위반한 사례들이나 제보가 있으면 연방의회 그 미국 시민권자로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방의회는 특이한 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거기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보수적인 세력과 그 한국의 보수적인 세력이 이렇게 연계가 이미 되어 있구나, 되어 있는 매우 충분한 의혹을 가질 만한 그런 사례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이제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 한국 극우와 미국 극우로 인한 핵심이 CPEC과 CPEC 코리아예요. 그래서 CPEC은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라고 번역이 되고 미국 보수 진영에서 가장 큰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브랜치, 한반도 관련 한 브랜치가 CPEC 코리아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CPEC이나 CPEC 코리아가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작은 극우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CPEC은 미국 최대의 보수 연합 단체고요.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 그리고 강요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트럼프의 최대의 지지 기반인 마가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많이 키노트 스피커, 주 강사로 참가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티브 배넌입니다. 스티브 배넌이 누굽니까? 트럼프 일기의 킹메이커라고 자타 공인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 극우 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CPEC 그 컨퍼런스의 가장 중요한 강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애니 첸하고 고든 창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고든 창 같은 사람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올해 2월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수천 명이 모이는 CPEC 컨퍼런스에서 그 하이라이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디너 파리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든 창입니다. 그래서 고든 창에게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내가 거의 모든 걸 다 믿어 라고 말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최근에는 CPEC 코리아만 이전에는 활동을 했다가 최근에는 CPEC의 이사로까지 영입이 된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가장 주목한 사람이 애니 첸과 고든 창인데 애니 첸은 CPEC 코리아의 창설자일 뿐 아니라 CPEC 코리아의 한국 지부라고 볼 수 있는 한미 자유안보 정책센터 KAFSP
창설자입니다. 이 단체 창설자는 애니첸이고 의장과 부의장이 전두환 신군부의 하나회 출신들인 김진영 전 합참의장, 그 다음에 김재창 전 한미연합군 부사령관입니다. 애니첸이 이 모임에 가서 했던 발언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윤석열과 김건희를 탄압하는 것은 나를 탄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부정선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이고 비정상이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친중 친북 세력이 부상하면 대한민국은 위태로워진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에게 복귀해서 더 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니첸이 시펙과 시펙코리아의 돈줄이자 한국 쪽의 인맥을 관리를 담당한다면 고든 창은 미국 내의 극우 이념의 이론가이자 미국 쪽 인맥 관리자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이고 카멘테이러이고 또 시펙의 학자이고 또뭐 강연도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고든창이 했던 발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윤석열이 석방되던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합법적으로 탈출했던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이 합작을 해서 탈출을 시켰던 그 사건이 저는 개인적으로 12.3 그 계엄 선언만큼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날 고등창이 트위터 X에 올린 글을 보면요. 신이여 한국과 한국의 용기 있는 애국자들을 축복하소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행진합니다. 그리고 석방되기 이틀 전에 혹시나 석방이 되기를 알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구하라.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다. 민주당의 목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은 극단적 친북, 친중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강한 반미 입장을 가진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반드시 석방돼야 하고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라고 하는 선동을 황교안 TV에 나가서 석방되기 이틀 전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극우 세력 그리고 한국의 극우 세력의 연계는 이 정도로 그냥 뭐 대충 뭐 한국의 뭐 보수적인 뭐 국민의힘당을 지지한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명령, 지령, 방향 제시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매우 가까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 시펙과 시펙코리아를 캐다 보니까 알면 알수록 저쪽은 골리앗이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서 그런데 저에게 큰 용기를 줬던 분이 그 문재인 전 그 청와대 평화안보 외교 수석 비서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탄핵 국면에서 그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가 초국적 연대를 하는 경우에 한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의 그 한국일보하고 JTBC 등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 시팩에 대해서 상세한 이제 보도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도 그 미국 시팩과 시팩 코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극우와 미국 극우의 초국적 연대를 어떻게든지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계속 찾고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동포분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으셨던 아니면 부탁드리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시면 네. 지금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모국에서 정말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라고 하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시민들, 또 야당, 또 진보 언론들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 강력하게 연대하고 지지하고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 해외 그 독립운동 하시던 선배들이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머리 있는 사람은 머리로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외 동포로서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고요. 특히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각 나라의 한국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성명서도 내고 언론에 기고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각 나라의 그 정부 중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들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보다 큰 스피커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달라라고 하는 일을 하면 좋겠고요. 그 좋은 사례가 지난번에 그 독일의 사례 하나, 그 다음에 미국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독일 공영방송이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독일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주도적으로 그 방송을 막았던 좋은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계 영김 의원이 그 12.3 내란이 있은 직후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노골적인 기고문을 더 힐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영향력 있는 잡지에 냈었죠. 그때 우리 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서명운동도 하고 항의 방문도 하고 해서 그 힘을 무산시켰던 그런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 해외 동포들도 우리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위기에 있는 백척가운데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주 동포 중에 한국에 투표권이 있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고 투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그 광장의 시민들을 민주 시민들을 돕는 그런 활동을 그동안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마지막 힘을까지 다 모아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미국에 이민 오셔서 변호사가 되시고 또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봉사를 해오신 박동규 변호사님의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 큰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